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네. 그 얘기도 나왔어요. 김선우 국방부 차관이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이걸 악사라고 네, 네, 하더군요. 네, 그 악사 체결에 처음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가 네. 다시 한 3시간 만에 검토한 바가 없다. 음. 이렇게 입장을 좀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좀 하나씩 좀 네. 펼쳐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악사라고 불리는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 네. 이거는 어떤 겁니까? 그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은 전시에 예. 전시가 아니더라도 뭐 위기 시에 탄약이라든가 유류라든가 식량 이런 거를 서로 이제 주기도 하고 받기도 네. 하고 지원하는 그런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미국으로부터 탄약 부족하면 탄약을 받거든요. 네. 미국하고는 동맹이니까. 그래서 상호 군수 지원은 전시의 물자를 탄약, 무기에서부터 식량 이런 것까지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네.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호 군수 지원을 한 나라는 지금 18개 국은 돼요. 18개국. 근데 그것은 사실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지금 유엔의 일원으로 PKO를 가든가 또는 파병 간 적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남수단 같은데 지금 파병 나가 있고 네. 여러 가지 UAE라든가 이런 데 나가 있잖아요. 파병을 나갔든 어떤 형태로든 그럼 거기 나간 부대들이 소규모예요. 예. 일개 대대나 뭐 이렇게. 그럼 여기서 탄약 부족하다고 우리 한국에서 바로 할 수 수송해. 없으니까. 만약 게릴라가 침투했을 네. 때 탄약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우방국인 영국이나 거기에는 한 개 국가만 파병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 있잖아요. 네네. 미국이 있으면 바로 옆에 미국이 있으면 미국으로부터 받으면 되는데 미국이 없는 지역이 많아요. 예. 유엔 요원들은 그럼 그런 나라와 이제 상호 군수 지원 이런 협약을 맺어서 탄약이 부족할 때 임시로 빌리고 그 수송되면 네. 갚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기도 하고 탄약이나 또는 물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어저께 딱 걸렸어요. 사실은 어제 조국 대표가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국방부 차관이 조국 대표가 먼저 정보 교류 협정 일본이랑 맺어 있죠 하니까 예 맺어 있습니다. 맺어 있거든요. 예. 정보를 교류하는 협정. 그게 이제 북한에. 지소미아. 네, 지소미아. 예. 그럼 이제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은 어떻냐 하니까 거기에서는 체결이 필요하다. 한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은 체결에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체결에 동의하느냐라고 하니까 한일 관계가 좋고 이제는 한미일 관계 그 군사 협력이 예. 강화됐고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아주 명료하게 필요성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길을 의심했어요. 어. 일본하고 지소미아하고 이 두 개가 다 체결이 돼 버리면 동맹이나 한일 동맹. 마찬가지 수준급에 가기 때문에 이상하다. 아주 역대 어느 정부도 상호 군수 지원 협정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를 한일 그 금기시 여겼던 단어가 예.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조국 대표가 했는가 하면은 김태호가 안보실 1차장이 예. 옛날에 10년 전에 쓴 기고문이 있더라고요. 네. 논문. 거기에 보니까 지소미아 일본과는 상호 정보 교류 협정도 필요하고 상호 군수 지원 협정도 필요하고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동의한다는 식의 글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한 문장 한 문장 하면서 질의하는 거예요. 차관 당신 동의하느냐? 뭐 한때 군수 지원 협정 이거 당신 동의하느냐? 김태호가 전에 논문에 썼던데 하니까 예. 동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점심 시간이 돼서 정회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오후에 제가 질의를 하게 돼 있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질의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오후 첫 시간 들어오자마자 이제 오전에 발언 중에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하고 발언 기회를 국방차관이 얻어서 오전에 얘기했던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은 예. 정부 차원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라고 라고 정정을 말을 하겠다라고 예. 해서 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질의했죠. 야, 정정한 건 맞는데 국방부 차관이 그것도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이 필요한 거를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죠. 예.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유사시 대북 억제력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논리까지 얘기했으니 아마 이것은 김태우 안보실 1차장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부인은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은 속내를 들킨 거죠. 그렇죠. 이미 그 안에선 자체 토의가 돼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됐는지 알고 본인이 얘기한 예. 거예요. 예, 필요하다고. 그렇죠. 입장 했는데, 정리 어느 정도 해놓고 입장 정리가 이미 가고 예. 있으니까 그거 필요합니다 하면서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점심시간에 아마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전화를 받았겠죠. 그거 아니다. 그거 부인해라 예. 하니까 오후에 어쩔 수 없이 오전에 발언 내용 중에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라고 검토한 바 얘기한 없다.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방부 차관은 3스타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어떨 때 언격결에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잘 모르고 답변을 했으면은 하는 게 아니잖아. 논리가 왜 필요한지까지 그렇죠. 설명을 했다는 예. 건 그 안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속내를 드러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얘기가 윤 정권 들어와서 한국과 일본, 예. 독도의 영토적 야심 있는 일본과 동맹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져서 이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회에서도 한미일 동맹, 한국과 그렇죠. 일본 동맹이라는 단어를 썼길래 제가 정신 얼마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혼쭐을 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죠. 이 분야는 예. 이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논리가 어제 그 국방부 차관도 지소미아랑 지금 얘기한 악사를 동시에 체결해야 유사시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아주 그냥 논리적연하게 해놓고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하니까 뒤에 네. 가서 이제 말을 바꾸고 네. 국민들은 근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뭔지 잘 모른 채 우리나라가 그냥 어물쩡하고 한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는 상황을 그냥 나중에 목격할 수도 있는 이런 그렇죠.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은 예. 요거 전에 7월 28일인가 얼마 전에 예. 한국, 일본,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미일 프레임워크라는 예. 합의각서를 맺었어요. 거기는 이미 일본과 준 동맹으로 간 내용들이 있어서 어저께 제가 집중적으로 그 질문을 했어요. 예. 거기에는 한미일은 그동안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네. 정보 공유 정도만 했다가 이번에 또 훈련 프리덤 엣지라는 훈련까지 예. 했잖아요. 이번에 합의 각서를 맺은 데 보니까 이것은 거의 동맹으로 가기 직전 조약만 안 맺었다 뿐이지 직전이더라고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목적에 목표 한미일 프레임워크 목표가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면서 그 대응을 포함해서 또는 영내라고 하면 동북아 지역을 예. 다 얘기하는 거예요. 동북아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위협이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해서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한미일이 집단 안보 체계가 아니냐, 동맹 체계.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아니라라고 답변은 했지만 그 내용의 해석은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질문했는데 동맹이나 마찬가지인 내용이 거의 들어 있어요. 그럼 정례적으로 일본과 한미일이 같이 일본을 포함해서 예. 대규모 훈련을 다영역에서 그렇죠. 한다. 다영역이면 해상, 공중 뭐 네. 이런 사이버 이런 다영역에서 한다 훈련을. 그다음 이제 고위급 회의를 정례해야 한다. 예. 고위급 회의는 또 여러 개가 있어. 하나만 네네. 아니라 국방부 장관 회의를 매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군령권인 합참의장 네네. 회의체를 매년 하는 거고 그거 하느냐 물으면 한다고 내용 속에 그다음에 차관급 회의를 매년 한다. 그러면은
장관, 차관급, 합참의장. 합참의장 다 이런 회의체를 하는 거거든요. 예. 미국하고 우리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대규모 훈련하고 장관 회의, 의장 회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동맹 정도 되는 급이. 그 다음에 인적 교류를 확대한다. 뭐 이런 내용이 다 있다는 걸 어저께 국방위에서 확인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프레임 엣지라든지 프레임워크. 뭐 그거라든지 이제 네. 인도 태평양의 어떤 전략하에 우리나라가 이제 낑겨 들어갔을 때 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이 과연 무엇이냐? 네. 미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과 우리나라의 국익은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낑겨 들어가는 모양새로 그렇죠. 실질적으로 얻는 국익은 없는 채 네. 이들과 어떤 그 미국과 일본의 도구로서 소비되는 건 아니냐라는 그렇게 의심을 되죠. 지울 수밖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미일 동맹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당장 보십시오. 한미일 안보 협력이 예. 강화되고 이렇게 되니까 북중러 구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북한과 러시아가 당장 동맹을 맺어버렸잖아요. 중국이 멀어지고 그러면은 우리 국익에 지대한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죠. 왜냐하면은 1990년 이전에 소련과 미국 그 자유진영과 예. 공산진영이 분리됐을 때는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 옛날 구소련하고는 경제 교류도 없고 예. 인적 교류도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부터 공산주의들이 거의 붕괴됐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우리가 지도가 많이 넓어졌어요. 네, 경제 네. 지도가 그렇죠. 중국으로 동구권으로 러시아로 넓어졌고 중국 교역액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거의 1위국이죠. 예. 교역이. 그래서 중국과의 그뿐만 아니라 문화지도도 맞습니다. 세계 문화지도가 넓어졌어요. 우리 케이팝이 중국 가서 공연하고 러시아 가서 하고 예. 그래서 러시아의 국민의 80%가 한국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좀 다를 텐데 그렇게 지도를 넓혀놨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일 안보 동맹. 협력을 네. 강화하면서 동맹의 길로 가니까 이 지도가 줄어든 거죠. 그렇죠. 중국에서의 경제적인 입지도 맞습니다. 줄어들고 문화 입지는 더 이제 공연이 잘 안 돼요. 중국 가서 아이돌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가 북한하고 동맹을 맺어버리니까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도 어렵고 동북아 지형도 불안해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국익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고 문화적으로도 어려워졌고 안보적으로도 대단히 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그 국익의 관점에서 이 부분도 여쭤봐야겠어요. 제가 이제 핫스팟 시간에 KF-21 관련해서 그때 그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인도네시아랑 이제 공동으로 KF-21을 개발하기로 해서 합의를 네.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소위 돈을 내기로 했는데 돈 못 내겠다고 지금 버팅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상황이라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라면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돈을 더 내게끔 한다든지 네. 어떤 이제 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익에 유리한 쪽으로 이걸 끌고 와야 되는데 네. 지금 정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방사청이 이걸 주로 담당하는 부서의 예. 국방 방사청에서 KF-21 그 전투기 신형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거의 완성해서 실험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한 2010년도 경에 만들기로 계획을 할 때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만들었을 경우는 리스크가 크니까. 리스크가 크죠. 돈도 많이 들고. 들고 만들어 놨을 때 팔로. 수출을 해야 예. 되잖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랑 같이 하면은 인도네시아의 공동 개발을 팔 수가 있고 한 개국이라도 판매가 되면 다른 나라 팔기가 예. 쉽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게 개발까지 8조 원 정도가 들어요. 네. 그럼 20%는 인도네시아가 80%는 우리나라가 분담하는 걸로 했는데 그 분담금이 인도네시아가 1조 6천억 원 자그만치 나머지는 우리나라가 하는데 네. 한 60%는 그 국가에서 20%는 방산 업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분담해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자기들이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6천억만 내고 1조 원은 못 내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6년 전부터 좀 그런 거는 기미는 보였어요. 느낌이 좀, 그렇지만 문재인 네. 정부 때는 그러면 현물로 받는 방법도 토의를 해. 돈이 없으면은 네. 너들 뭐 현물 있잖아요. 예. 물건으로 받는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야자수 기름이라든가 뭐 등등 그런 대체할 예. 수 있는 기름이나 이런 걸로 받을 수 있는 안까지도 검토하고 했는데 최근 2년간 급속히 예. 진행이 된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6천억 정도만 받고 1조는 1조는 못 받게 되는 네. 됐어요. 사실은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방향이 결정이 됐는데 방사청이나 이런 데서는 실무자들은 그걸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실무자급에서는 실무자급 그 그래도 방사청 그럼 예.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1조가 얼마나 큰 돈이에요? 1조를 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으로 환산을 하면 400만 명. 400만 명이 받을 수 있는 그 규모 그렇죠. 어마어마한 엄청난 규모잖아요. 규모죠. 예. 그러면 방사청에서 해결 못하면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고 아마 국방부 장관은 노력했을 거예요. 그럼 국방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누가 해결해요? 대통령이 나서야죠. 국무총리가 나서고 국무총리가 안 되면 대통령이 나서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영업사원 1호라고 본인이 막 얘기하면서 그 제대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제가 20일 전에 국방에 열렸을 때 신원식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방사청은 나름 노력한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 해결을 못하면은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은 여기서 1조 원을 받기 위해서 뭔 노력을 했냐. 예, 했더니 모르니까 신원식 장관이 공황이 발생한 거예요. 어, 그 대통령 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아무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신원식 장관 답변 잘해요. 예. 그냥 네. 뭐 붕짜자 붕짜. 예. 엄청 자기 주장이 네. 강한데 뭐 개변을 하더라도 예. 막 가잖아요. 개변을 하더라도 그런데 아무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그랬더니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국방위가 다 끝나고 나서 예외적으로 국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정부 측에서 할 얘기 있으신 분 기회를 줄 테니까 얘기하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마 성일종 위원장은 아까 대통령 1조 원 받는 노력 너 답변 못했으니까 해라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네. 엉뚱한 얘기 하더라고요. 어. 뭐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근무를 잘했다니. 그래서 제가 그때 혼을 냈어요. 지금 예. 김계한 해병대 그의- 사령관을 어떻게 편을 드냐 예. 하고 그래서 답변을 못한 거죠. 그걸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1조를 받기 위한 노력을 거의 안 했다. 그냥 알고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그 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김태호 차장이 뉴라이트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다,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 KF21 건에 대해서도 네. 모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심각한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영업사원 1호라고 얘기를 하지 하지 말든가. 말든가 차라리 영업사 영업사원 1호가 뭐예요? 물건을 우리 걸 잘 팔기도 그렇죠. 하지만은 또 그냥 잘 받아와야 그쵸. 되잖아. 팔면은 돈을 받아와야 네.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1조 원이면 사실 대통령이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고 아니면 가서 날아가서 협상을 하고. 협상을 하고 예. 하면은 정 안 되면 돈이 없으면 현물이라도 받아서 하고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영업사원 말로만 1호라고 하고 예. 역시 말밖에 없구나. 그래서 모르죠. 이거 보고를 받고 안 했던가 또는 모를 수도 있고 어제 예. 김태호 1차장 얘기했듯이 뉴라이트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뉴라이트 다 알고 하면은 있는데. 일본의 그런 예. 우리의 그 독립 역사라든가 일본의 부정하는. 그런 걸 부정하고 예. 일제 강점기의 일본의 수탈, 일본의 그러한 만행들을 미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뉴라이트로 인식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종찬 회장님도 정의를 예. 그때 내렸지 않습니까? 그 강복회 예. 회장님 뉴라이트는 그 뭐죠? 실제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는 밀정이다. 예, 맞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신 것 같은데 근데 대통령은 모르고 뉴라이트의 있다고. 의미를 모르고 있을 것이다. 예. 이것은 대통령을 바보로 알든가 그렇죠.
아니면 대통령을 방탄하든가 두 개인데 어제 그 말씀도 대통령은 하셨더군요. 예. 대단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뉴라이트로 모르는 대통령. 만약 몰랐다면은 대통령 자격이 없죠. 예? 지금 국민들이 지금 뉴라이트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저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받는데 뉴라이트가 뭐야? 그 의문도 안 가졌다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설사 이제 국민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었겠지만 하도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네, 강제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도대체 뉴라이트가 뭐야 해서 네. 방송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 이게 뉴라이트구나 이거 네. 말도 안 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걸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심각한 네. 문제라고 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로 보여지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 네.